안녕하세요 여러분, 금귤입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분 좋게 시작한 한 해이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에 처음 가져온 영상인 만큼 뜸들이던 메이크업 루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후다뷰티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한 연말 특집 메이크업 영상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요. 사실 사용한 색깔은 메인 컬러 하나, 트랜지션 컬러 하나, 그리고 눈 앞머리에 주는 하이라이터 포인트 컬러 하나. 아이섀도우 컬러 자체는 3가지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느냐?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Let's get started! 오늘 사용할 프라이머는 밀크 코스메틱에서 나온 하이드로 그립 프라이머를 사용할 거예요. 이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 썼거든요. 밀크 코스메틱에서 나온 제품은 이게 처음 써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끈적끈적 점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립 프라이머라는 이름처럼 꽉 잡아주는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을 일단 바르면 이렇게 끈적이지는 않아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제일 최근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색상은 23호 베이지 컬러인 거, 이미 올리브영 지름샷에서 보셨던 제품인데요. 필레밀리 촉촉 퍼프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블렌딩 해줄 거예요.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은 생각보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름이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커버력도 괜찮고 보시다시피 블렌딩도 굉장히 쉽게 잘 되는 편이에요. 피부 자체를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파우더는 샬롯 틸버리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 프레스드 파우더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직접 쓰던 거라 조금 지저분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지난번 베이스 메이크업 과정을 찍었을 때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압축 파우더를 쓰면 안 되나요? 압축 파우더를 쓸 때는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프레스드 파우더를 얼굴에 바를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는데요. 물론 퍼프를 쓰셔도 돼요. 퍼프를 쓰셔도 되는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를 땐 이런 식으로 풍성한 브러쉬에 브러쉬 한 올 한 올 파우더 입자가 고르게 뭉침 없이 묻어 있게끔 최대한 고르고 얇게 묻혀서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이 샬롯 틸버리 파우더 자체가 에어브러쉬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파우더를 발랐을 때 어느 정도 모공 블러 효과도 있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맨들하고 매끈하게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따로 블러 프라이머나 모공 프라이머를 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파우더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파우더의 효과죠? 자,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파우더, 그리고 아이브로우 루틴까지 모두 끝난 상태고요.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만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해보려고 해요. 후다뷰티 본인의 아이 메이크업도 있긴 한데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과감하고 컬러풀하면서 화려하고 약간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아이 메이크업 느낌을 한번 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색상, 크래쉬 색상을 이용해서 아이홀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컬러풀한 메이크업을 해줄 때에는 이 음영을 넣어주는 영역도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감이 있게 아이홀을 잡아주셔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 눈은 상당히 제 눈 자체는 평면적인 눈이에요. 근데 안쪽으로 거의 다 말려 들어가는 눈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눈 상태에서도 그림자가 지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뎁스, 깊이감 있게 확 들어가게 보이게끔 색을 더해주는 거예요. 블렌딩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브러쉬를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금방 끝났어요. 아이홀 음영 주는 작업은 이게 끝이거든요. 다음은 메인이 될 컬러인 여기 이 머큐리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발색이 잘 되긴 하지만 저는 컬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 아이섀도우 펜 그 자체에서 보이는 색 그대로 발색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거는 뭐냐, 투페이스드 글리터 블루 프라이머를 먼저 여기 눈꺼풀 있는 부분에 얇게 한번 발라주고 나서 메인 컬러를 올려줄 거예요. 바르는 스킬은 따로 필요 없고요. 아주 소량만 덜어서, 좁쌀만큼만 덜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돼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꺼풀 있는 쪽을 중심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듬뿍 찍어서 올리게 되면 이게 가루 떨어짐도 있고 애써 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망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프라이머를 우리가 발라줬기 때문에 섀도우 가루는 얘가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이 농도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눈을 떴을 때 색깔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영역까지 충분히 발라주시면 돼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얇게 라인처럼 연출하셔도 되고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이 있는 부분보다 살짝만 위에 쪽까지 올라가게, 어차피 기왕지사 컬러 메이크업을 하기로 정하셨으면 물러나지 마세요. 컬러 메이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색상이 선명하고 가장 예쁘게 발색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 엣지 라인은 어차피 여기 트랜지션 컬러, 음영으로 넣어준 색깔이 이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적당히 먼저 바른 색과 섞이는 느낌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어색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 메인 컬러까지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약간 뾰족한 펜슬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이 색깔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를 눈 앞머리에 올려줄 거예요. 먼저 바른 머큐리 컬러랑 어느 정도 영역이 겹쳐지면서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어차피 여기 머큐리 컬러 안에도 보라색 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을 앞에 발라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언더라인은 어반디케이 24/7 글라이드 온 아이 펜슬을 쓸 거고요. 색상은 딥 엔드라는 색상이에요.
굳이 언더라인에 컬러 펜슬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대놓고 과감하게 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서 이렇게 눈 아래 언더라인 점막 안쪽까지 꽉 채워서 이 색깔을 넣어줬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 메인 컬러로 썼던 이 머큐리 컬러 있죠? 이거를 펜슬을 바른 영역과 함께 블렌딩 해주세요. 색이 살짝 번져나갔다라는 느낌이 들게 일부러 스머징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트랜지션 컬러로 썼던 클래식 컬러. 언더라인 쪽에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차례인데요. 아이라이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리시던 아이라이너보다 살짝 더 두껍고 그리고 눈꼬리도 살짝 더 빼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이너는 인글롯 AMC 젤 라이너 77호를 써서 그려줄 거예요. 제가 써봤던 젤 아이라이너 중에 가장 새카맣게 발색이 되고 매트 블랙으로 발색되면서 번지지 않거든요. 이미 한쪽은 좀 그려줬어요. 아이라이너가 어느 정도 약간 건조되고 마를 때까지 쉐딩을 해줄 거예요. 롬앤 베러던 쉐입 월넛 그레인 컬러를 써줄 거고요. 브러쉬는 필리밀리 851 브러쉬를 써서 해줄 거예요. 컬러 메이크업을 할 땐 눈화장이 진해지기 때문에 얼굴도 평소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쓸 거고요. 브러쉬에 고루고에 묻혀서 쉐딩하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넣어줄 거예요. 지금 카메라에는 표시가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는데 거울로는 이쪽이 확실히 더 그림자 음영이 들어갔거든요. 이쪽은 좀 평면적이고 안 해준 쪽과 해준 쪽의 차이가 좀 나요. 전에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쪽이 좀 납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놓고 이 이마 라인만 쉐딩을 넣어줍니다. 아이래쉬는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기는 한데요. 평소에는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의 아이래쉬를 써요. 래쉬밴드도 투명하고 이렇게 두세 가닥씩 뭉쳐있는 위스피 라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오늘의 주인공은 후다뷰티 머큐리 팔레트니까 래쉬도 후다뷰티 제품을 써줄 건데요. 붙이면 이런 느낌이 난대요. 굉장히 과감하죠? 래쉬 글루도 후다뷰티 제품을 써줄 거예요. 아이래쉬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는 이렇게 래쉬 글루를 발라서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건조가 돼서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딱 붙여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으니까 아이래쉬를 붙일 때는 시선은 아래쪽으로 보고요. 이 속눈썹 양쪽 끝부분은 잘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제 속눈썹과 같이 맞붙이게. 블러쉬는 나스 임패션드 색상을 쓸 거예요. 메이크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이기도 한 하이라이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터 베카 시머링 스킨 퍼펙터 프레스드
프리즈마틱 아메지스트라는 색상을 쓸 거예요. 이 프리즈마틱 아메지스트 색상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아주 연한 파스텔 핑크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또 핑크빔이 정말 예쁘거든요. 시그마 스트로빙 펜 브러쉬고요. 블러셔를 바른 영역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슬슬슬 쓸어줄 거예요. 펜 브러쉬로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잘 안 뭉쳐요, 웬만해서는. 자,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틴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틴트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리퀴드 립스틱을 훨씬 더 자주 쓰는 편이에요. 틴트는 오늘은 정말로 틴트를 써야겠어 라고 마음먹은 날 좀 주로 쓰는 편이고요. 이거는 거의 리퀴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메이크업일 때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제가 캣 본 디 에버라스팅 리퀴드 립스틱 러브식 색상을 쓸 거예요. 소프트 모브 핑크 톤의 러브식 컬러예요. 보시다시피 리퀴드 립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색이 강하게 되고요. 일단 한번 바르면 따로 리무버를 이용해서 지우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지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립 메이크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했던 메이크업이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렸던 뉴 이어스 이브 때 했던 메이크업과 거의 100% 똑같은 루틴의 메이크업이거든요. 사실 메이크업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복잡할 건 없어요. 메인 컬러도 한 가지만 썼고 아이섀도우 컬러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썼거든요. 컬러 메이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신감이다. 일단 한번 내가 이 색깔을 메인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절대로 물러나지 마세요. 소심하게 바르고 연하게 바르고 그렇게 되면 얼룩져서 오히려 더 안 예쁘거든요. 컬러 메이크업은 과감하고 선명하고 또렷할수록 훨씬 예뻐 보인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다뷰티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한 오늘의 메이크업 루틴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영상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후다뷰티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팔레트의 또 다른 버전의 메이크업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적인 느낌과는 좀 거리가 먼 오늘의 메이크업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이니까 좀 화려하게 해도 상관없겠지 싶어서 금귤답게 금귤만이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루틴으로 한번 2020년을 시작해봤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잘 풀리시길 바라고요. 새해에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